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원 상무님께서 포스코의 지속가능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안윤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단어부터 잠깐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경쟁력이면 경쟁력인데 왜 지속 가능이라는 말을 붙였냐면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 제가 한 게 아니라 워너필드라는 경영 전략가가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마이크 포터 교수도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를 얘기했고요. 저도 학위 논문에서 이제 지속 가능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의 그 돈과 차별화를 시킬 때 온실가스라든지 환경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걸 결부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좀 전에 정우미 박사님이 도망가셨지만 그 지금 시장이 없어서 그 이 컴페티티브니스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장이 없어서 나타난 문제가 그린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이슈를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이게 돈이 더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럼 돈을 더 들여넣어서 팔려고 하니까 시장이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단체나 여러 IPCC에 있어서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하니 저도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위기로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이 오늘 그 CEO 포럼에서 얘기하신 챌린지라고 얘기 있잖아요. 챌린지를 번역할 때 전 도전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럼 애매하걸 양요. 저는 극복 과제로 번역을 합니다. 모든 문장에서. 그래서 기후에 따른 어떤 제조업이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미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의 매개체, 새로운 경제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성장의 축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럼 카스트가 반영이 돼서 이게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리턴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안 나오면서 스무드하게 넘어가는데, 이게 나온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너무 급하게 가서 그렇습니다. 탄소를 묻힌 제품이나 이런 시장이 없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명분론으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에너지 공급에 안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유럽이 뜨거워하면서 요즘 탄소 중립 얘기 안 합니다. 영국 이런 쪽 전부 다 에너지 위기 벌어지면서 지금 어떻게든 간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같이 가져야 되는 구조거든요. 정부와 기업이. 근데 작년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숫자만 덜컥 발표해버렸어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정의 법원장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R&D 예타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R&D 예타를 추진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 이제 산업부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가계부 이거는 공식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타에 들어가 있지만 하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덜렁 숫자가 40%만 있어서 계획이 아니라 ABC 로드맵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원해주고 싶어도 저도 이제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잘못 사인하면은 이게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게 2조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연이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 하나 있고, 또 이제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제가 이해하는 거는 소상공인 지원 50조 원 때문에 지금 그 돈 마련하는 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장이 없는데 그린딜이라고 정책을 내세워봤자 그건 돈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게 오늘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ESG도 있으니까 소셜 측면에서 그것도 의미가 있죠. 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속가능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학위 논문에서 쓰면서 저는
이제 포스코에서 실장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앞으로는 저탄소 자원순환의 경제 체제에 있어서 경쟁력은 지속 가능 경쟁력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ESG 할 때는 뭐 환경 얘기는 환경 이슈는 뒤로 얘기하고요. 첫 번째 온실가스 근량이야. 온실가스를 고려한 이피션시 지표가 다른 기업들보다 좋아야 되고 그 좋은 것이 시장에서 만든 제품이 팔려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진짜 길게 봐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분론으로 뭐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장황하게 얘기했고요. 오늘 이제 포스코가 얘기하려는 건 결국 지속 가능 경쟁력의 핵심은 차별화하려면 혁신 공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저탄소 경제 시대에서 어떤 사업을 가져갈 건가에 대한 사업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전략 얘기는 뭐 그 전사 차원으로 진행되는 거고 겉으로 이제 나타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포스코에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한 얘기하고 선언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지금 탄소 중립 2030 NDC하고 탄소 중립하고 혼돈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온실가스를 줄여서 경쟁력을 갖자는 얘기는 똑같은데 2030 NDC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때 내 스스로 줄이는 내 사업장에서 줄이는 스코프 1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사업장 플러스 내가 쓰는 에너지원 스코프 2 그리고 내가 쓴 제품이 사회에서 사회에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배출량 스코프 3 아니면 제품이 판매되는 스코프 3 기여하는 그게 요즘 스코프 4로도 얘기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 NDC 계획하고 2050 탄소 중립 계획과 사업 전략은 완전히 다른 판이죠. 그리고 여기서 ESG 했을 때 얘기는 이제 오늘 ESG 팀에서 온 것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ESG는 산업계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자본시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본시장이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국민연금에도 있고 ESG에도 기본적으로 2006년 UN PRI Responsible Investment에서 얘기했을 때 투자 관점이 ESG거든요. 거기 전제된 게 수익성을 전제로 한 서스테이너빌리티 투자인데 그게 ESG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E는 다른 환경 안 봅니다. 클라이밋 체인지만 보기로 돼 있습니다. 그 문건은. 근데 요즘 텍사노미가 나오면서 텍사노미에서 생물 다양성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한 거지 ESG라 얘기할 때는 문헌에 따르면 명확하게 클라이밋 체인지만 보는 겁니다. 그럼 왜 클라이밋 체인지만 보냐면 자본시장이 돈을 투자해서 벌 수 있는 건 글로벌 이슈밖에 없으니까. 미세먼지 안 봅니다. 그거는 지역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여러 은행인들이 미세먼지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수익성을 담보를 해서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투자해서 조금 벌지만 해외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ESG 투자할 때는 철저하게 온실가스인데 이런 의미에서 ESG 한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는 게 이렇게 여기 원칙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괜히 남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오염자 부담 원칙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OECD의 프로덕트 앤 프로세스 메소드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배출했지만 해외 제품에 대해서 한국 공정을 해외에서 규제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 거고요. EU가 IPP 원칙 해가지고 인티그레이티드 프로덕트 폴리시에서 제품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요즘 EU가 나가는 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이 원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스코프 아니고 3까지 가는 거고 저기는 공정 중심이고 이쪽은 제품까지 전과정. 그다음에 이쪽 NDC나 탄소 중립이나 모두 적합성 평가가 제일 중요한 시장입니다. 아까 이제 정미 본부장님이 탄소 라벨링 제품을 써야 된다는데 혹시 그린워싱하고 탄소 라벨링 제품의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얘기하실 수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 철강업계도 그린 스틸 유럽에서 얘기하고 어디서 그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 얘기하면 제가 뒷단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린워싱에 대표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린워싱에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게 적합성 평가에서 인증을 받는 제도인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과 인증 심사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글로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게 벌어지면 수출할 때 다 걸려요. 아주 재밌는 현상. 배터리에 우리 SK하고 여기 어디야 저기 LG하고인지 모르겠지만 잘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 포스코도. 근데 배터리 기준을 누가 지금 적합성 평가 기준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EU 애들이 만들고 있어요. 거기 열심히 맞추고자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력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제조 능력은 있으면서 스탠다드에 밀려가지고 지금 거기에 기준을 맞추는 거고, 근데 이게 EU가 마음먹고 크게 그 기준을 만들면 공정 제품 기준 다 뺏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BAM 요즘 국경조정제도고 탄소 중립이 나왔어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지금 적합성 평가 체제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실가스 공정 말고 전 과정에 있어서 이게 이제 GVC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에서는 이 온실가스 문제가, 온실가스를 가미한 GVC가 이제 심각한 이슈고, 철강업계와 알루미늄업계만 대상으로 하는 GSSA라고 뭐 제너럴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스틸 앤 알루미늄 협정해가지고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EU가 하고 있는 무슨 협정이 있잖아요. 거기 핵심이 온실가스거든요. 그 온실가스의 핵심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에 논의되는 섹터럴 어프로치 원단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일본도 안 껴줬습니다, 이번에. 그거에 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전통 경제에서의 그 GVC 문제도, 그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온실가스까지 미래는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금방 말씀드린 그 투자 자본시장도 SRI, 예전에 사회공헌 측면에서 SRI 했다가 ESG로 바뀌었고, ESG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요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투자기관의 수익 극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ESG 하게 되면은 뭐 블랙락 얘기하고 뭐 이러지만 저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국민연금만 보면 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에 내가 들인 돈이 ESG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전제로 ESG를 해야 되는 걸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보셔야 돼요. 수익성 전제하지 않고 뭐 이상한, 죄송하지만 신재생에 투자한다 그러면 막아야 돼요.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돈 낭비하는 데거든요. 시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국민연금이 차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ESG 아무리 봐도 룰이 이게 투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투자를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셔서, 저는 제 돈이 한 1억 1천만 원 되더라고요. 어저께 찍어보니까요. 그게 연간 수익률 6.95% 해가지고 마음 안도하는데, 사실 다른 금융기관들은 거의 다 ESG를 말씀만 하고 있지 제가 보기에는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받은 적금 그걸 가지고 수익성을 내지 않으면, 자기네 은행 돈을 가지고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 걸 누구나 봐도 명확하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은 이렇게 갈 거고, 지금 요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린 EU가 ETS 연결시켜 가지고 제품에 의한 그 규제를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떠든 게 이겁니다. EU 탄소 중립 선언하고 2030 NDC 하면서 절대 규제로 안 떠들었고요. 그린딜 미래 새로운 성장 및 산업 발전 전략으로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그린딜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그린딜을 하겠다는 얘기는 재정 투자 내지는 민간 자본시장의 개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재정 부분에 투자 1,500억 유로, 그다음에 4천억의 연기금을 투입해가지고 그 녹색금융을 통해 투입하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서 제품에서 자기네 중립 제품하고 순환 제품 전 세계에 진출하겠다는 게 걔네들 목적입니다. 근데 ESG 가지고는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든 게 텍사노미입니다. 텍사노미가 산업 분류고 그 각 산업의 투자 기준이거든요. 근데 걔네 기준으로 간단 말이에요. 철강업을 보게 되면은 공정별, 저희 열연
내년 아변에 뭐 0.13 어쩌저쩌 이렇게 했는데 저희 못 쫓아갑니다. 근데 걔네들 기술이 앞서서가 아니라 유럽에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으로 LNG를 가지고 연료를 쓰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그 조건 때문에 앞서는 거거든요. 그 가지고 앞서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재활용, 자원순환 얘기하는데 철 스크랩이 많으려면 철 역사가 100년 이상 되는 데가 더 많겠죠. 저희 포스코 50년 됐고 현대제철 15년 됐어요. 그 중간에 저기 자동차 밀수출해가지고 많이 나가서 저희 스크랩 없어요. 그런데 철강업은 뒤에서 뭐 미리 말씀드리면 고로가 전기로로 하면은 고로가 1톤 만들 때 평균 2.0의 CO2가 나오고요. 전기로가 0.6 나옵니다. 그럼 전기로로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전기로 원료가 철 스크랩이에요. 철 스크랩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철 스크랩 가격 폭등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 수출을 안 해주겠대요. 전 세계 철 생산량의 반 이상이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 원료 없어서 못 만드는 거지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자, 그런 종합적인 구도화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문제를 봐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럽 애들은 이런 그림화에서 됐고요. EU는 텍사노미 만들고 그걸 자기네 기준으로 전 세계 확산시키기 위해서 IS 국제 표준에 IS 국제 텍사노미를 이제 확장을 하려고 했죠. 자기네 기준을 확산시키려고. 근데 다행히 이제 일본하고 저희가 알아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한국 위원장 하면서 철강은 기준 특정 수치 기준 다 없애고 베스트 어벨러블 테크놀로지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기술 중에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용한 기술인 경우에는 그 인정해주자. 그래서 탄력성을 준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 포스코가 이렇게 탄소 중립 선언한 배경은 정부들의 발표도 있지만 고객사 니즈가 컸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고객사 중에 그 양이 많은 고객사는 아니고요. 시장의 파워가 센 고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A라는 고객사가 저희 20만 톤도 안 해요. 근데 그 A사가 떠들면 완전히 세상이 나쁜 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사 니즈가 있어서 헤드 오브 어그리먼트 맺으면서 저희가 이제 이건 기업 실명 나가면 이거 안 된다니까요. 뭐 A사나 이런 걸로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고객사 니즈를 맞춰줘야 저희 이미지나 또 그럴 능력도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블랙락 같은 TCF대에서 블랙락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는데 뭐 소문에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블랙락의 그 자금이 8천억 정도 되는 자산운용사인데 자산운용사에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연기금 돈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기금이 운영할 때 연기금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에 맡기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연기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연금. 하여튼 뭐 이런 니즈가 있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를 정할 때는 혁신 공정으로 줄인다. 사업장 공정으로 2030년까지 10%, 40년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못 그렸어요.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30년까지는 그리고 40년은 쭉 걷습니다. 50년에 100%로 하려니까 공정에서 50%는 줄여야 되는데 지금 다시 다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요. 기술력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 감축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 포스코 제품, 철강 제품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 H사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제품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 이게 나갔는데 이게 자동차에 쓰여요. 그러면 현대께 요걸 1톤 쓰이면 현대가 쓴 강판을 쓰면 자동차가 100마일 1km 갈 때 100을 내놓고 포스코 쓰면 150을 내놔요. 그러면 이거 써야 되잖아요. 현대 거. 근데 이게 현대가 쓸 때 아까 말했던 요 전제는 가격이 똑같다는 전제인데 이게 가격이 비싸면 이걸 포스코 거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격이 똑같았던 전자에서 저탄소로 가지면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ESG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자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고 포스코 제품은 EU에 수출할 때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하는 거고 현대 제품 수출하는 거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 경쟁력 측면에서 돌아가는 구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 줄이는 노력
말고 실제 사업 전략으로 가진 것이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철강 제품, 친환경 제품, 저는 친환경이라는 말보다 저탄소 철강 제품이라는 말로 쓰고 싶었는데 다 바꾸다가 여기를 못 바꿨네요. 하여튼 저탄소 철강 제품으로 해야 되고, 사실은 저탄소가 엄밀한 얘기로 맞는 거지, 이게 탄소 줄인다는 게 환경이랑 가는 건 2차 근량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문제,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전기 자동차 나려면 배터리 있어야 되니까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전개시키겠다는 거고, 그리고 철강 제품이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저희가 대충 계산해서 370만 톤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가 2050년에 정부가 발표한 게 한 500만 톤이니까 우리 철강업이 포스코가 거의 80% 써야 되니까 이 수소를 우리 수소로 확보해야 돼요. 정부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LNG 같은 경우는 데피니틀리 지금 재생에너지로 이거 공급 못합니다. 그래서 가교에너지로 LNG가 아시겠지만은 석탄 대비 한 20-30% CO2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LNG 쪽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지금 사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공정은 지금 기존 공정이 여기 보시게 되면 철강석을 집어넣어서 재선, 샘물을 만들고 제강하는 건 똑같은 샘물인데 여기 탄소량을 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 아변에서 이게 이제 그 제품이 나오는 건데, 결국 줄이겠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CO2를 지금 CCU로 여기 저기 어디 묻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포집. 근데 이게 연락학법상 이슈가 많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전략상으로 이 부분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게 되면 기존의 석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요 뒤에 지금 있을 텐데요. 석탄이 하는 역할이 여기가 없네요.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석탄이 C가 하는 역할이 결국 철 Fe2O3, O를 떼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한원작용이죠. 중학교 때 배운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FE를 녹이는 두 가지 작업을 해요. 근데 그게 전 세계 할 수 있는 게 C하고 전자밖에 없는데, 전자는 안 되고 C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나오는 게 CO2가 나오니까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쓰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C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한원 할 수 있는 게 H예요. 그럼 물에서 H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럼 물을 전기분해해야 돼요. 전기분해할 때 우리가 화석연료 쓰면 안 되니까 재생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또 어디 써야 되냐면, 여기 철판 누를 때 있잖아요. 이거 녹일 때 전기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해줘야 100% 수소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계획을 빨리 달라. 그냥 재생에너지 무턱대고 70%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월간 단위로 얼마만큼 공급을 해주고 안정적으로 밤에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계획을 달라는 거고, 그린 수소도 공급량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정부가 진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없이 온실가스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계획인 R&D 지원을 해주는 예타 계획에서 덜커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공무원님들은 급하니까 이게 필요한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됩니다 했는데, 해야 되는 거 다 알합니다. 아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잘 사는 방법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돈을 쓸 때 기준대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요번에 탄중이 간 문제가 그런 큰 이슈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비용 추계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 해서 준비를 해줘야지, 특히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파이넥스로 해가지고 하는 트랙 1 얘기하는 거, CCU 하는 거고, 요거는 수소환원 제철법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 하면은 저도 힘들고요. 같이 힘드니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미래 2050년도에 3,800만 톤 체제로 해가지고 현재 고로 전로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로 전로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전기로로 바꿔야 되고 전기로에 스크랩이 들어왔을 때 그걸 녹이는 게 전원이 그린 전력이 들어와야 되고 환원작용을 수소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어서 최고로 이제 수소환원 제철법 하는 게 하이렉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수소가 370만 톤. 저희가 직접 제철 만드는데 근데 조금 더 해서 이제 판매까지 해보려고 500만 톤 체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소 사업을 지금 벌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현재는 이제 수소를 이용할 때 치석 문제 때문에 이게 견디는 재질이 지금까지 또 잘 없어요. 마이너스 253도를 못 견딘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 개발서부터 해서 지금 제철 공정에서 나는 부생가스에 있는 C를 가지고 이제 수소를 찾아내는 문제 이런 거를 좀 진행시키겠다는 얘기고 관련해서 부생 블루 그린 수소를 생산 체계를 갖추겠다는 거고 이게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가능하면 중동, 호주 이런 지역에서 그다음에 그 CCU가 가능한 이쪽 지역에서 지금 끌고 오겠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고온 수존해라든지 관련 암모니아 수소 추출 기술 이런 기술 개발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2030년 이후 열심히 해야 이제 2030년 이후에 공급이 되고 저희 철강도 수소환원 제철법으로 바뀌는 것도 그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탄소 제품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하면서 가벼운 제품이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저희가 전 세계 주요한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해외 자동차 벤츠 이런 거 타시는 분들 저희 포스코 제품 다 들어가 있습니다. 15개. 거기서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이 원단이 많이 다닐수록 온실가스 개선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철강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탄소 배출 적게 하는 거하고 재활용도 높은 거 사실 그 철강 제품이 공정상에서 많이 나오지 제품으로는 저탄소 그 온실가스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수소환원 제철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품도 계속 경쟁해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보다는 훨씬 CO2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지금 철기문화 시대잖아요.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지. 알루미늄을 아마 지금 철강처럼 쓰면은 벌써 지구 그 기상학자들 얘기 말대로 더 뜨거워져서 큰일 났을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런 자동차에 공급하는 체제도 갖추고 실제 저희가 사회적 감축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실제 고장력 자동차 강판이라든지 고열 무방향성 전기 강판이 실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직 지금 2030 NDC는 스콥 1만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이걸 가지고 감축량을 요구는 못해요. 근데 탄소 중립 시대는 이거 가지고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그 방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화하는 노력도 같이 전개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업으로 이제 모빌리티 사업 하기 위해서 리튬, 양극재, 음극재 요즘 신문에 뭐 염호 저쪽에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염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그쪽 개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호주에도 투자하면서 지금 모빌리티 사업이 당연히 전기 자동차 쪽으로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사업을 전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도전 과제가 여기 아까 정은미 부문장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에너지에 의한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2차, 3차 산업의 중간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이 이거라고 봅니다. 에너지를 썼을 때 나오는 아웃풋에 의한 큰 변화이기 때문에 산업 대전환, 고용 대전환, 일상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각 산업들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철강업은 수소환원 제철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 각 국가들은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제도를 정은미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저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를 유럽도 주고 있고 독일도 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2030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2050은 법적 구속력이 없걸랑이요. 근데 우리 저를 포함해서 저희 한국 분들이 조선 시대를 겪어서 그런지 되게 명분론에 강해요.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리에 약해. 그래 오죽했으면 정혜경 선생님이 실리를 따졌겠습니까? 2050은 실제 선언이지 이니셔티브지 규제가 아니걸랑요. 그래서 규제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그 다양한 제도를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제안해서 이제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장 약한 저를 포함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랭귀지가 약해서 그런데 랭귀지 잘하신 분이라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추권 거래제 지역적이지만 배추권 거래제가 지금 아까 14.4%가 산업을 받았지만 산업별로는 다 틀립니다. 그 할당 방식이 산업이 아니라 업종별로 나눠져서 되어서 진짜 경쟁력 있는 산업은 키우고 아닌 산업은 조금 고민해보는 미래가 온실가스로 얘기가 되니까 이것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세액공제제도입니다. 세액공제제도 중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반 세액공제는 1%입니다. 대기업. 근데 이게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되면 40%까지가 되걸랑요. R&D 같은 경우. 그럼 이게 철강이 핵심 전략 산업이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대 전 세계 자동차 업계 고급 강종의 주요한 부품에 포스코 제품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공급 안 되면 자동차가 핵심 전략 산업이 멈춰버려요. 자,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사실 기재부에 얘기했더니 기재부에서는 말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큰 변은 전환해서 저희가 수소하는 제철 공정에는 지원 못 해주지만 이런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혁신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한 달 전에 뭐 정책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정책과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생에너지 얘기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가지고 알리백을 얘기합니다. 알리백 우리나라 지금 기상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계속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원가 부담되고 우리 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환경이 아니라 그린이 아니라 클린으로 얘기하면은 원자력이 되거든요. 미국 애들 절대 리뉴어블이라는 말 안 씁니다. 클린 에너지 쓰지. 유럽이 그린을 쓰고요. 클린으로 얘기할 때 원자력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한은 3, 4, 5기가 재가동 되려면 좀 많은 그게 있지만 재생에너지와 그 원자력의 합리적인 그 전원 믹스를 통해서 신한은 3, 4, 5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소가 5, 60만 톤이 된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를 리뉴어블 100이 아니라 카본 프리 100으로 해가지고 제도화시켜서 같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걸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있는 NGO들이 만든 알리백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합리적이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거를 좀 가미해서 얘기를 해주는 현명함이 지금 필요할 때이고요.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알리백이 아니라 카본 프리 100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온실가스도 줄이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그 대신 그 방사능 고방사능 폐기물 처리 연구는 많이 해야죠.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지금 태양광 같은 거 연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흑백 태양광 가지고 안 됩니다. 흑백이라는 게 지금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저는 그 사업을 해봤거든요. 칼라 태양광. 칼라 태양광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개발한 건 뭐냐면 흑백에다 뒤에다 색깔을 넣는 건데 그래서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만 외장재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 외장재. 그럼 건물 외장재를 통해서 태양광을 받는 거고 또 하나 조금 나가면 제가 단어를 까먹었는데 우리 유리 건물 많죠. 유리. 서울시청이 제가 웃기는 겁니다. 그렇게 온실가스 얘기했는데 전부 다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거는 에너지 비효율적이거든요. 근데 비판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박원순 씨가 하니까.
그게 잘못된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유리를 이용할 수 있는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리, 여기 이 단어를 까먹었는데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5%밖에 안 되거든요. 그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유리 많은 우리나라의 건물 구조에 붙여서 태양광을 만드는 그런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하면서 카본 프리를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 좀 자꾸 길어서 죄송한데, 우리 그린워싱 얘기할 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3자 검증을 할 때는 4단계로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오디트하고 리뷰 정도에는 감사 보고서가 나갑니다. 오디트는 재무 보고서는 무조건 오디트해야 됩니다. 근데 온실가스는 오디트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서요. 그래서 리뷰 정도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는 단계가 뭐냐면 어그리드 업한 더 프로시저입니다. 그럼 이 두 개와 차이가 뭐냐면 이 앞에 거는 제3자가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그런데 이 어그리드 업한 더 프로시저는 그런 기준이 없고요. 감사자와 피감자가 합의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요 정도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지금 유럽 애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안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과거로 가면 제일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은 혹시 3부의 그린 컴퓨터 한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다 해소됐어요. 요걸 이제 하나 더 나누면요. 라벨링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타입 1, 2, 3. 1, 3는 환경부가 하는 거고요. 2는 공정거래위가 하는 건데 2가 자발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선언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버리면 다 그린워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텍사노미 숫자 막았다는 게 뭐냐면 이 기준을 하는데 특정한 숫자를 가지고 기준을 해버리면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트로 하게 돼서 배트가 뭐냐? 그럼 이것이 배트입니다. 인정돼서 요게 했더니 절차대로 했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 1, 3는 뭐냐면 1은 환경 마크 제도처럼 해가지고 어떤 특정 기준을 넘어야 되는 거.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3는 뭐냐면 국영수 성적 아이가 선생님이 아이한테 야 국영수 성적 너 이렇게 50점, 70점, 190점 맞았어. 엄마한테 도장 찍고 와. 엄마가 도장 찍었으면은 이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타입 3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안 하는 경우 있죠. 몰래 도장 훔쳐가서 찍어 오죠. 이제 나중에 걸리면 이제 큰일 나죠. 아이는 맞지만 기업은 그냥 다 걸립니다. 이런 구조가 부쩍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에 산업부랑 협의해가지고 산업부에 우리나라 인정체제를 제대로 확대된 인정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구표원 중심으로.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로벌 인정체제 갖추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고 있는데 글로벌 인정체제가 저 왼쪽에 있는 겁니다. 운영기관, IAF라는 기구가 있고요. 여기에 운영기구하고 인정기관이 등록이 돼야 됩니다. 운영기구와 인정기관이 동시에 같이 하는 우리 구평 같은 스타일도 있고요. 유럽같이 EU 집행위가 운영기관이고 별도 인정기구를 두는 이런 체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는 이게 없어요. 환경과 관련해서. 텍사노미가 진행되는데 이게 없어요. ESG 하게 되면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있고 EUC밤에 대응하려면 이게 요 체제 하에서 우리 인증기관들이 인정기관 말고 인증기관들이 있어서 내가 우리 인증기관한테 받고서 나가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근데 유럽 가서 받으면 내 돈 가면서 이게 제대로 인증이 될까 안 될까부터 시작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 갖추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해서 지금 저희 포스코 정부에도 제안했지만 우리 포스코의 환경기획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이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제는 13개 군에 대해서 제품 인증을 받았는데 군이 아니라 세부별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세부별로 아마 화학업계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그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기준서가 없어가지고 기준서부터 지금 만드는 작업, 그 협의하는 작업이, 그리고 유럽과 협의하는 작업이 중요해서 유럽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업계든 이런 경쟁력 체제를 이런 경영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속 가능 경쟁력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신기법, 온실가스를 고려한 신기법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정부가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차별화시켜주고 원가 경쟁력을 주었을 때 가치 제고가 되면서 어떤 시장이 형성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얘기도 하고 조금 그 불편한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잊어버려 주시고 그냥 포스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공정에서는 수소하는 제조법은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제품 측면에서는 어디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제도화가 지금 우리 국내 제도와 더 자본시장과 연계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 연구소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윤기 포스코 상무님 감사합니다.